그리고 이거는 정말 비추천드리는 작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두 새 품목 특성상 대량 재배가 잘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더 싸게 들어오는데 품질은 더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들꽃들이라는 꽃다발에 많이 쓰는 절화류랑 그리고 이렇게 화분으로 많이 쓰는 분화류 농장 하고 있는 산들꽃들의 김승찬이라고 하고요. 이제 절화류라고 하면은 천조초라든지 해바라기, 델피늄 이렇게 메인 화류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좀 들꽃 같은 하늘하늘한 감성을 가진 그런 화류를 위주로 재배하고 있는 그런 화훼 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살짝 운율감도 있고 산들꽃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산과 들에 이렇게 산책 다니면서 들꽃 같은 거를 보고 생김새도 구경하고 잘라가지고 집 화병에도 꽂아놓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산과 들에 핀 꽃들로 이루어진 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들꽃들이라는 브랜드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남 농업기술원 임대농장이고요. 온실 400평 지금 임대하고 있고요. 봉황면이라는 곳에 이제 600평짜리 노지밭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지밭 같은 경우는 이제 노지화류라고 하는데 해바라기, 백일홍, 코스모스, 맨드라미 그렇게 노지에서도 잘 자라는 화훼류 위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추운 계절이 화훼류 주 생산 시기다 보니까 거기서 난방했을 때 잘 자라는 델피늄이라든지 천조초, 맨드라미 이런 것들 위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화훼 농장 같은 경우는 주로 재배하시는 게 꽃시장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꽃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이 좋아서 시작한 농업이다 보니까 이런 꽃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꽃들 중에 보면은 소재류라고 쓰는 좀 이게 꽃인가 싶은 들꽃 같은 느낌의 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좀 재배를 하고 있어서 누가 딱 봤을 때 이거 진짜 딱 꽃이다, 화려하고 이쁜 꽃이다 라고 생각되는 꽃보다는 조금 들꽃 같고 소소한 그런 느낌의 꽃들을 많이 선정하고 있는 게 제 농장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화훼류 같은 경우는 색깔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원색 계열의 꽃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요즘 시장에서는 조금 인기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꽃다발과 잘 어울리는 그런 색감 위주로 조금 선정하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꽃시장에 조금 잘 안 나오지만 조화롭게 그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화훼류 위주로 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덜 알려진 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한 품종만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꽃시장을 갔을 때 하나가 홍수출하돼서 많이 나오게 되다 보면은 일단은 꽃시장에서 받아주시기는 합니다. 화훼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꽃집 사장님들이 도전적이신 분들 많고 이렇게 했을 때 어울리겠다는 시각을 굉장히 좋게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 능력에 따라서 좀 생판 처음 보는 꽃이라도 꽃시장에서는 상품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좀 특이성이 있다 보니까 차별성을 가진 특이작물을 해도 어느 정도 경매가 이루어져서 판매가 가능한 것도 한몫하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품종만 다량 하게 되면은 당연히 꽃시장에서도 이거는 아직은 사람들이 스토크나 해바라기처럼 많이 찾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대량 소비가 어렵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색깔도 한 품종에서 굉장히 좀 다분화를 많이 하고요. 이쪽 공간엔 천조초만 키운다 했을 때 다른 데는 무조건 해바라기라든지 아미초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한창 여름이나 봄에 키웠던 작물 같은 경우는 또 10가지가 넘을 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다분화를 해서 판매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화훼류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요, 귀농했을 때 농사로 같은데 자료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같이 특수작물 화훼 같은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구글에 영어로 다 써봐요. 아니면 학명을 그거를 영어로 써가지고 검색했을 때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농약을 알아보기도 하고요. 이 품종을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는 게 좀 단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한 번에 다 같이 하다 보면은 해충이 심한 데만 조금 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할 때 한꺼번에 종합 방제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 광범위하게 관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화훼류 특성상 여러 품종을 막 다분화해서 심어도 이 농약 걱정 없이 조금 칠 수가 있다 보니까 딱히 그렇게 스트레스가 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조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베이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부모님이 원래부터 농사를 지으셨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창업으로 귀농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이거를 화훼를 추천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귀농이라는 그 무자본에 있어서 추천한다고 봅니다. 올해 제가 이게 지금 시설이 딸기 시설이에요. 근데 지금 딸기가 아니라 로즈마리, 화해류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보통 귀농 작물로 딸기를 정말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평당 10만 원을 만약에 벌었다고 치면 여기가 두 동해서 3천만 원이거든요. 3천만 원 중에 모종값으로만, 모종이 하나에 700원이니까 모종값으로만 이미 600만 원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약 굉장히 많이 쓰지, 포장값도 많지,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농작물로 좀 화훼를 추천하는 거는 좀 비용이 적다는 거를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자를 직접 사가지고 저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 자가육묘해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자값이 아무리 비싸봐야 유칼리라든지 델피늄 같은 거 1000립에 14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제식 간격이 20 정도로 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 했을 때 투자 비용이 딸기처럼 많지도 않고요. 수익성은 훨씬 좋아요. 그리고 투자 비용도 적은 화훼류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꽃시장에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품목이 정말로 잘 팔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비주류라서 근데 내가 그 시장에 또 들어가는 건 아닌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꽃시장에서 그 화훼를 팔고 있는데 경매로 나오지 않는 게 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확인하시고, 아 이거 키워도 괜찮겠다, 그런 확실히 드실 때 그 품종을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카네이션, 국화, 그리고 장미, 이거는 정말 비추천드리는 작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세 품목 특성상 대량 재배가 잘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더 싸게 들어오는데 품질은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주변 화훼 농가가 내지 않는 품목이 있는지, 그거를 화훼 유통 정보 사이트에서 정말 잘 공부를 하고 품목을 골라서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작게 해가지고 지출만 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온실 400평과 노지 600평 투자를 1,500에서 2,000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매 항목으로 보면요, 농약 분무기라든지 단작업기도 있고, 노지에서 물 줄 때 필요한 그런 농약 분무기도 있고, 슬리브라고 하는데요, 비닐도 사야 되고 작업기도 사야 되고, 그리고 종잣값도 아무리 싸다고 하지만 그래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정식할 때 인건비라든지 농약값이라든지 그런 거 좀 총합했을 때 초반에 조금 그래도 2,000 정도는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 내년에는 애초에 이런 기계류 추가 지출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자를 했을 때 이거를 실패를 하고 조금 회수를 못한 경우도 많아서, 이런 거를 이제 실수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내년에는 훨씬 매출은 높게 나오되 지출 같은 경우는 훨씬 줄은 상태에서 좀 순이익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지런함, 왜냐면은 이 수확이 이루어질 때는 매일매일 와서 수확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있어요. 이 꽃이 아무 때나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더울 때는 꽃 수확하자마자 진짜 시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꽃 품질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원할 때, 그러니까 아침 일찍 하거나 정말 늦게 하거나 그런 시간대에 나와서 내가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꽃 좋아하는 거, 제가 생산한 거 봤을 때 너무 이쁘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마음에 좀 위안을 얻기도 하니까요. 그런 성격 가지고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노지 꽃밭인데요. 여기는 이제 600평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노지에서 가능한 화훼류들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계절이 계절인지라 꽃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킨 시리즈 중에 레몬피치라는 품종이고요.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줄기에서 12줄기 해가지고 생산해서 공판장에 내고 있고요. 이제 백일홍 말고도 저기 뒤쪽에 보시면은 핫비스켓 맨드람이라고, 그 비스켓 색상의 맨드라미도 있고, 그리고 줄맨드람이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생산을 하는 노지 화훼류 꽃밭 공간입니다. 이제 시장 가면은 수입 장미, 그리고 수입 카네이션, 수입 국화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델피늄이나 이제 파니쿰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소재류들도 물론 수입이 잘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카네이션 이런 얘들은 기후가 정확히 딱 맞아 떨어져야 이제 재배가 쉬운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은 기후가 아니다 보니까 장미 이런 거는 콜롬비아나 아니면 에티오피아나 그런 데서 너무 싼 인건비와 너무 좋은 기후, 그리고 너무 좋은 품질, 그렇게 삼박자가 다 맞다 보니 싼 가격에 품질
품질이 너무 좋게 나와요. 그래서 경쟁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내산 장미도 일본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일본 수출되는 것도 나중에 줄어들거나 한다면은 국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입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이 많이 딸린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추천을 안 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파니쿰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거는 겨울에는 수입이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게 들어와요. 근데 여름에는 수입이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는 우리나라 기후가 그런 거 키우기가 좋으니까 그럴 때 틈새 시장을 잘 찾아가지고 좀 노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살짝 묻어가신다고 하면은 남들 할 때 다 같이 출하를 해서 할 수 있는 품목을 하시고요. 아니면은 내가 시장에 가서 이 품목은 언제 이게 수입이 들어와요? 아니면 품목이 정말 필요할 때는 어느 계절이에요? 조금 고려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은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수출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네덜란드 한 달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네덜란드는 일조량이 더 적다 보니까 아예 식물이 안 자란대요. 그럴 때는 애초에 네덜란드도 수확이 안 나오는 계절이다 보니 오히려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보낸다 하면은 뭐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지만 그런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해서 매출 찍은 거는 7,500 정도 되고요. 이제 온실 400평 그리고 노지 600평 해서 찍은 금액이고, 400평 온실에서는 정확하게 화해류로 2,000에서 3,000 정도, 그리고 딸기로 3,00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0 정도 해서 온실에서는 화해류로 2,500, 딸기로 3,000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00평에서 2,500 정도 해서 7,500 정도 나왔고요. 아무래도 지출 같은 경우는 기자재도 많이 사야 하고, 그래서 한 4,000 정도 썼고 순이익은 그래서 한 3,000 정도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에는 이제 조금 실수도 줄이고 재배 기술이 있다 보니까 그때 평당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그래서 한 3,000에서 5,000 정도, 뭐 많이 정말 잘한다고 하면 6,000 정도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상 매출은 그래도 1억을 넘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꽃을 좋아서 농사를 시작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내가 하는 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농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은 한계가 정말 많이 와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하늘이 하는 거라고 정말 할 정도로 씨앗을 뿌려도 잘 나올 때가 많이 없을 때도 있고, 비가 많이 와서 다 망쳐버릴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 거는 내가 이걸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저는 그렇게 아직은 큰 욕심이 있지는 않은데, 돈보다는 이 델피늄 계열의 하늘하늘한 파란색, 뭐 핑크, 연핑크 뭐 그런 꽃을 봤을 때 너무 이쁘다, 이거 나는 평생 생산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지 농사를 하면서 해바라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맨드라미가 나를 힘들게 하고, 가객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그래도 그런 거를 보면서 그래, 겨울에는 이쁜 꽃 생산하니까 감사하다, 막 그런 식으로 꼭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도 1, 2년 차밖에 안 돼서 초짜지만 작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은 그래도 꾸준히 이 영농을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